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120에 80짜리죠.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왼쪽 상단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넣을 거고요. 문제번호 3이라고 붙여줄 겁니다.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윕스 폭을 120이라고 맞춰줘요. 높이는 80 그대로 갈 겁니다.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 CMYK의 300ppi인 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새로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눈금자를 꺼내놓는 게 좋겠죠. 단축키를 쓰겠습니다.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를 꺼냈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패턴을 만드는 문제가 나오죠. 요 씨앗 패턴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먼저 뽑을까요? 요만큼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대략의 위치 잡아줄게요. 필요한 색상도 그룹을 새로 만들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름은 굳이 주지 않아도 되고요. OK 하면 그룹이 생성된 거 보이시죠? 색깔을 더 추가하겠다. 뉴 스와치. 색상을 넣도록 하죠. 색상을 다 뽑았으면 일립스 동그라미 이용해서 씨앗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타원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 거고요. 색상은 나중에라도 수정 다 가능하죠. 채우는 색상 없습니다. 씨앗이 위쪽이 살짝 뾰족하고 아래쪽은 몽똑하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일부분만 선택하겠다라고 양쪽 옆에 두 개를 쭉 드래그해서 살짝 내려줄게요. 씨앗 모양이 완성이 됐는데 안쪽으로 축소되면서 색상이 점점점 짙어지고 있네요. 개체를 셀렉션 선택을 하시고요. 크기를 줄일 건데 여기에서는 키는 똑같아요. 폭만 좀 더 날씬해질 거니까 스케일 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크기 줄여주는 건 맞아요. 다만 여기에서 그 높이 비율만 서로 다를 거라서 더블 클릭하고 대화창을 보십시오. 유니폼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어들죠. 넌 유니폼이라고 하면 가로 세로를 서로 다른 값으로 주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높이는 그대로 100% 갈 거고요. 폭만 좀 줄여보도록 할 거예요. 프리뷰 보시면서 적당한 크기를 정하시면 되겠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색상 적용하겠습니다. 조금 짙은 갈색이요. 같은 방식으로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대화창이 뜨면 어느 정도 줄일 건지 값을 넣으시고요. 프리뷰로 비교를 해보세요. 카피. 씨앗이 하나 완성이 됐는데 이 친구는 두 개가 필요하니까 하나 잘 만들어서 알트 드래그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가이드라인은 안 보이도록 지워줄게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삭제하겠습니다. 오브젝트만 남았는데 패턴으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메뉴 가셔서 패턴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시면 만들어주겠다 메이크가 보여요. 미리 보기에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름부터 주도록 할게요. 이름은 씨앗이라고 주겠습니다. 타일 타입이 그리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둑판처럼 쭉쭉쭉 붙어 있는데 타일 타입을 브릭 바이 로우라고 벽돌 방식으로 어긋나게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헥스라고 해서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겹쳐놓게 배치할 수도 있어요. 출력물과 함께 비슷하게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일단 브릭 바이 로우하고 좀 비슷한데 다만 간격이 딱딱 붙어 있지 않고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윅스와 하이트, 폭과 높이를 값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현재 있는 값이 저는 13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20이라고 바꿔보도록 할까요? 그럼 멀리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네요. 조금만 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얘를 18이라고 바꿔봅니다. 살짝 붙었죠? 위쪽으로 간격 조금만 더 뛸게요. 12라고 되어 있는 걸 14라고 살짝 띄었더니 멀어진 게 보입니다. 출력물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싶을 때 멈춰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마음에 들면 그대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게요. Done이라고 눌러주시면 패턴으로 등록이 됐어요. 패턴 등록된 건 스와치 패널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다른 패턴들 있는 곳에 나의 패턴도 새겨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혹시 요거 크기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스와치 패널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사이즈를 스몰, 미디움, 라지라고 크기 바꿔가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꽃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거기에 필요한 색상 가이드 다시 뽑겠습니다. 기존에 뽑아놨던 스와치 가장 끝자락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뉴 스와치 색상 뽑아줄게요.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고요. 꽃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살짝살짝 돌려가면서 복사할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방향을 살짝 돌려주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이렇게 해서 한 송이의 꽃을 만들어 줬으면 이건 합체해서 관리하는 게 편하겠죠.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유나이트 합체 하시면 한 덩어리가 됐어요. 똑같은 아이를 색깔 바꿔서 크기 바꿔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면 어느 정도로 줄일 건지 이번에는 높이와 폭이 똑같이 바뀔 거니까 유니폼 상태로 보겠습니다. 프리뷰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눌러서 이렇게 완성했고요. 색상 조금 짙은 주황색으로 선택해서 배치했습니다. 이 꽃은 크기 너무 크다 싶으면 나중에라도 다 수정 가능해요. 일립스 이용해서 꽃 받침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줄기는 펜툴 이용해서 제작하겠습니다. 펜 도구 들을 거고요. 선만 있어요. 선의 색깔 정합니다. 시작점 클릭해서 곡선 만들어 줄게요.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클릭. 두께값이 좀 가늘어 보이면 개체를 선택하시고 스트로크 패널 가셔서 두께를 적당히 조절하십시오. 문제에서 스트로크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두께값은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주셔도 괜찮고요. 이 아이는 나중에 개체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실 때 선의 두께값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 확장을 해두는 게 편합니다.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 가시면 익스펜드 확장시켜서 면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선이 아니라 면으로 인식이 됩니다. 개체를 맨 뒤로 빼도록 하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단축키 웬만하면 이용하세요. 쉬프트 컨트롤 열려라 네모가로. 꽃을 한 송이 잘 만들었으면 옆에 있는 꽃은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방향을 뒤집어 줄 때 리플렉트 툴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로테이트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툴 보여요. 선택한 개체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반사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에 불만이 없어요. 그러면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면 제자리에서 바로 반사가 됩니다. 프리뷰 보시면 이렇게 반사되는 거 보이시죠? 버티컬 상태이기 때문에 거울을 이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호리젠탈이라면 거울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반사가 되겠죠? 크기도 줄이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작업하실 수도 있지만 특별히 사이즈 구애받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작업을 할 땐 드래그해서 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쉬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해줄 수도 있어요. 잎사귀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일립스 이용해서 길쭉하게 만들어 줬고요. 양쪽 끝단이 뾰족하게 다듬어졌으면 좋겠어요.
펜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앵커 포인트 툴 보입니다. 그걸로 양쪽 끝을 클릭하면 뾰족해지는 거 보이시죠? 나뭇잎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색상이 절반 서로 다른 색상으로 적용이 됐군요. 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분리하도록 할게요. 라인 툴 들으시고 기본적인 색상 디폴트 돌아오시면 선의 색상 까맣게 보입니다. 사실 선은 어떤 색이든 상관은 없지만 일단 눈에 잘 보이도록 깜장색을 만들어 줬어요. 라인 툴 이용해서 쭉 선을 그려줍니다. 여러분들께서 라인을 그리실 때에 이렇게 중앙을 맞춰주겠다라고 보라색으로 안내선 뜨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스마트 가이드입니다. 위쪽에 뷰에서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어야만 이렇게 안내선이 뜨는 거예요. 혹시라도 스마트 가이드 안 떠 있으신 분들은 켜놓고 작업을 해주시고요. 타원과 직선을 두 개 동시에 선택할게요. 드래그해서 요만큼이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십시오. 디바이드. 그럼 양쪽으로 분리가 됐을 거예요. 일부분만 선택해서 색상을 바꿀 거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거나 그룹 셀렉션 그룹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그룹 셀렉션 이용해서 요거 하나만이라고 따로 선택합니다. 채워주는 색깔 바꿔주면 되겠죠? 아직도 그룹으로 묶여 있어요. 거울처럼 여기도 반사해서 써먹어 볼까요? 얘를 1하고 리플렉트. 이번엔 중심을 요 끝자락을 기준으로 해서 반사를 시켜야 이렇게 반사가 되겠죠? 그럼 중심점에 불만이 있는 거니까 그럴 땐 Alt를 눌러서 중심점이 여기입니다 라고 콩 지시를 해주면 거길 기준으로 해서 반사가 될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잎사귀 하나 더 Alt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 적당히 조절해서 배치하십시오. 작업이 다 끝났으면 얘네들은 한꺼번에 묶어 놓는 게 나중에 선택하기가 편하겠죠. 몽땅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그룹 혹은 컨트롤 G 눌러주시면 돼요. 캐리어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을 거고요. 색상도 준비합니다.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될 수 있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부터 제작을 해 볼게요. 라운디드 렉탱글 클릭 드래그해서 쭉 만드실 때 모퉁이의 둥글기는 그리면서 위로 올라가세요, 밑으로 내려가세요 화살표 누르면서 조절 가능합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어차피 만들고 난 다음에 위젯이 있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하지만 같은 CC 버전일지라도 이 위젯이 없는 버전도 있어요. 시험장에서는 어떤 버전이 깔려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되는 상황도 감안하셔서 애초에 잘 그려주시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겠죠. 색상에서 그라디언트 색상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친구들은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흰색과 검정색으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거 활성화되는 거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넣어주세요. CMYK 다 보이지 않는다면 옵션을 CMYK 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에 있는 색상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정확하게 넣어주시고요.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적용을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렉탱글 툴 이용해서 겹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사각형은 아무래도 가운데가 딱 맞았으면 좋겠죠? 개체를 두 개 같이 선택하면 위쪽에는 옵션에서 가운데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얼라인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가운데를 맞춰주면 되겠고요. 두 아이를 합쳐놓는 게 좋겠죠?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치겠습니다. 한 덩어리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모퉁이를 둥글게 다듬어 주고 싶어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을 하시면
개체의 안쪽에 동글동글 위젯이 생성이 됩니다. 요거를 클릭 드래그해서 당겨주시면 모든 아이가 한꺼번에 이렇게 모퉁이가 다듬어지는 거 보이시죠? 다 다듬어지길 원한 건 아니라면 얘만이라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쉬프트 반대쪽에 있는 것도 쟤만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다른 애들하고 색깔이 좀 달라졌어요. 요 두 개만 활성화가 됐습니다. 당겨주시면 이렇게 조절이 되겠죠? 아래쪽은 살포시 오목하니까 일부분만 선택할 겁니다. 역시 다이렉트 셀렉션 요 아래쪽에 두 개만요 라고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면 요 두 개의 점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크기를 줄일 거다 라고 보여줍니다. 몇 퍼센트인지는 역시 프리뷰 보시면서 가늠하시면 되겠죠. 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오케이. 안쪽에 사각형 만들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시고요. 모퉁이의 둥글기 위로 올라가라 밑으로 내려가라 보면서 조절하세요.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가운데로 얼라인 맞춰주시고요. 색상은 좀 다른 색으로 보일 수 있게 바꿔놓도록 할게요. 그럼 요 아래쪽은 좀 많이 둥글게 파고 싶죠? 코너 위젯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너만 쉬프트 너도 라고 요 아래쪽에 있는 두 개 코너 위젯을 선택해서 쭉 당겨주면 아래쪽은 완전히 동그랗게 만들어지는군요. CS 버전 옛날 버전의 경우에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 두 개를 조합해서 쓰시면 됩니다. 요 아이를 하나는 모퉁이가 살짝 둥근 거, 또 하나는 모퉁이가 많이 둥근 거, 요거를 두 개 조합해서 이렇게 합치시면 되겠죠. 구멍을 좀 뚫도록 할게요. 너네들이라고 선택을 해줬고요. 싹 다 잡아서 패스파인더에서 이번엔 나눠주겠습니다. 이번엔 빼주겠습니다. 마이너스 프론트. 라벨 붙이기 위해서 분리를 좀 하도록 할까요? 라인을 이용해서 기준을 잡아줍니다. 색깔은 깜장색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디폴트 돌리시고요. 드래그해서 직선 또 그리셔도 되고 선택해서 알트 드래그에 복사해도 되고 결과물만 같으면 돼요. 모든 아이들을 선택해서 패스파인더로 디바이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조각조각 분리가 됐을 거예요. 이 중에서 이 중간에 있는 아이만 짙은 색깔로 바꿀 겁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너만이라고 선택했고요. 색상을 짙은 색깔로 바꿔줬어요. 안쪽에 이렇게 점선으로 만들기 위한 흰 선 같은 간격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냥 선택하시게 되면 전체 그룹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니까요. 그룹을 좀 풀어놓도록 할까요? 오른쪽 버튼 언그룹 혹은 오브젝트에서 언그룹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룹이 풀렸기 때문에 따로 선택이 가능해요. 얘만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오브젝트 메뉴에서 패스의 옵셋 패스 이용하시면 같은 간격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죠. 마이너스 값을 주면 축소가 되니까 프리뷰로 보면서 어느 정도 축소시킬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정하시면 됩니다. 선만 하얀색으로 적용을 할 거고요. 선을 보니 점선이로군요. 점선이라는 지시사항까지는 없어요. 다만 그냥 선의 색깔이 흰색이다, 1포인트다 라고 두께값까지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점선이니까 우리도 점선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죠. 요 하얀 선은 이라고 선택을 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스트로크 패널 보시면 여기서 두께값 1포인트 여기까지만 보이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쇼 옵션이라고 옵션을 켜세요. 그러면 대시드 라인이라고 하는 요 친구를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클릭해서 점선으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출력 형태하고는 좀 많이 느낌이 다르죠. 점선의 간격이 너무 멀어요. 대시가 12라고까지 되어 있고요. 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면 대시와 갭이 똑같은 값으로 인식됩니다. 대시 선을 이만큼 그렸는데 떨어뜨리는 것도 이만큼 떨어뜨리고 다시 또 이만큼 가고 멀리 떨어지게 되는데 일단 선의 길이를 짧게 줄일게요. 3이라고 바꿔봅니다. 그럼 더 촘촘해진 거 보이시죠?
근데 산만큼 갔다가 산만큼 떨어지니까 그 점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결과물에는 점들이 좀 가까이 있어요. 갭을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할까요? 점선을 선택하시고 갭의 값을 2라고 선보다 짧게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가는군요. 점선에 대해서는 듬성듬성 표현하는 점선도 있고요.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연습을 해보시면서 감을 익히셔야 합니다. 그 위에 꽃 모양을 장식처럼 얹어줄 거예요. 꽃을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위에다 얹으려고 하는데 밑에 깔려 있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배치할게요. 얼추 비슷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짙은 색의 갈색 요 부분만큼만 보였으면 좋겠는데 바깥으로 삐져나간 부분들 안 보이도록 가려줘야 되겠군요.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클리핑 마스크는 이 위에다가 가려주는 가림막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보다 삐져나간 아이들을 잘라서 안 보이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려면 기존에 있던 거는 그대로 두고 하나를 더 따로 재료로 써먹을 거 복사해야 되겠죠. 컨트롤 C 복사를 할 거고요.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붙는데 같은 위치에다가 갖다가 척 하고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얹으셔도 되고 개체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F 하면 또 똑같은 위치에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다만 얘가 바로 위에 생긴 거기 때문에 꽃보다는 밑에 깔려 있네요.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앞으로 오련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면 덮어준 거 확인되시죠? 덮어주는 뚜껑 그리고 잘 이을 꽃을 동시에 선택할게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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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 선택이 됐으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적용을 하셔도 되고요. 오브젝트 메뉴를 볼까요? 여기에서도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만들어주겠다 메이크 이렇게 적용하셔도 돼요.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점선이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점선을 순서 맨 앞으로 빼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닫혀라 네모가로 그 위에 장식으로 리본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개체 선택이 자꾸 되는 게 번잡스러우니까 너네들은 가만히 있어 라고 몽땅 선택해서 오브젝트를 잠가 놓도록 할까요?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펜툴을 이용해서 리본을 반만 그려 놓을게요. 펜 도구 들었고요. 색상 적당하게 골라줍니다. 클릭해서 시작점 잡았고요. 드래그해서 곡선, 드래그해서 곡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면 언제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리본 아래쪽에 있는 테이프도 그려줄까요? 펜툴 이용해서 시작점 여기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방향이 다르다면 뽑혀 나온 중심점 앵커 포인트 콕 찍어서 핸들 잘라줄 거고요. 순서 정리를 해줍니다. 리본을 반 만들어 줬으면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너네들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중심점이 내가 선택한 아이들의 중간 여길 기준으로 해서 반사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리본의 끝자락 이쪽이니까요. 중심점 바꾸겠습니다. Alt 누르고 여길 기준으로 바꿀 거예요. 라고 중심점 옮겨줬고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확인해 주십시오. 카피 일립스 이용해서 그 위에 덮어줄 친구들 제작하면 되겠죠?
제작이 끝났으면 그룹으로 좀 묶어 놓을게요. 그 위에 텍스트 얹어보도록 할까요?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플라워 박스. 글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에이리얼의 볼드의 크기가 14라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봉투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거기에 해당하는 가이드 색상 다시 뽑습니다. 봉투의 윗부분부터 그리도록 할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양쪽 끝단이 뾰족하게 접혀 있군요. 요거는 우리 나뭇잎 만들었을 때 똑같죠? 펜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해서 끝단을 꼬집어 주시면 이렇게 위아래가 뾰족해집니다. 하나를 잘 만들어서 알트 드래그 복사해서 써먹을 거고요. 요거는 채워주는 부분이 좀 필요하군요. 사각형 이용해서 제작을 하셔도 되고 펜툴 이용하셔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펜 도구로 들겠습니다. 요 끝자락부터요 라고 클릭해서 메꿔주시면 되죠. 색상 맞춰줄게요. 개체는 앞쪽으로 알아 순서 맞출 거고요. 오른쪽 부분이 살짝 작은 것 같아요. 일부분만 크기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이라고 선택을 해서 지금 서로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아예 합체를 해버릴게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체 한 덩어리가 됐죠. 이 부분은 일부분 요만큼이라고 선택을 하고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면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크기 줄일 거다. 어느 정도 줄일 건지는 프리뷰 보시면서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위에다가 꽃 모양을 3개 그룹으로 묶어라 라고 표현을 해놨군요. 꽃 모양 다시 만들어 놓은 거 복사해서 얹겠습니다. 질질질 끌고 복사 순서 맨 앞으로 오세요 라고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요 3개는 꼭 그룹으로 묶어야 합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아래쪽에 봉투 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역시 펜 도구를 들 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둥글게 방향이 다르면 핸들 잘라주세요. 봉투의 옆면은 분리를 해야 되겠죠? 분리될 선들, 기준선들을 그리겠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선을 그리겠다라고 선의 색깔은 어떤 건지 중요하진 않지만 잘 보이라고 검정색으로 해놓고 작업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끝나는 건 여기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클릭 나머지는 직선이니까 그냥 라인 툴 이용할까요? 끝자락에서부터 드래그 요만큼 끝자락에서부터 드래그 요만큼 위치를 맞춰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선들을 다 그렸으면 분리될 봉투와 기준선들 몽땅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눌게요. 조각조각 분리가 됐으니까 해당하는 색상 적용하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거나 그룹 셀렉션 이용해서 색깔 너는 채워주는 게 이 색깔이야 라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룹으로 묶여져 있어요. 이 친구들 보시면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패턴을 적용하는 건 전체가 아니라 이 앞쪽에 있는 살구색 이 부분이니까요. 그룹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언그룹이라고 하면 따로 분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는 요거대로 둘 거고 살구색 보이시죠? 그 위에다가 패턴을 얹을 거니까요. 하나 더 복사해서 얹도록 하죠. 컨트롤 C 복사, 같은 위치에 바로 위에다가 얹는 걸 컨트롤 F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지금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입니다. 그 위에 얹어진 친구는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씨앗 모양을 패턴으로 정했었죠. 씨앗이라고 하는 패턴 찾아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씨앗을 커다랗게 패턴 정했기 때문에 큼직큼직하게 들어갔어요. 결과물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줄어든 거 보이시죠? 스케일 툴 이용해서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개체 선택한 상태에서 스케일 툴,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라고 그 개체의 중심점 불만 없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크기까지는 줄어들면 안 되겠죠? 우리는 패턴만 줄어들 거니까 이렇게 옵션을 패턴만 줄일 거다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몇 퍼센트로 줄일 건지는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되는 것 같죠? 오케이. 그 위에다가 라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일립스 쭉 그려줄 거고요. 색상 맞출 거예요. 여기 안쪽으로 또 점선 들어가 있으니까 같은 간격으로 오브젝트를 패스, 옵셋 패스해서 줄여주도록 할게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거리값 조절 가능합니다. 오케이. 얘는 선만 있죠? 선의 색깔 짙어요 라고. 그런데 요 갈색은 뒤쪽에 투명하게 있네요. 투명도 조절하겠습니다. 개체를 선택하셔서 옵션을 보시면 오퍼시티, 투명도 100% 진하게 보이고 있어요. 혹은 오른쪽에 있는 트랜스퍼런시 투명도, 여기서도 오퍼시티 값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거는 투명도를 80%로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값을 넣어주면 뒤쪽에 있는 씨앗이 비쳐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점선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아까 저희가 이렇게 일정한 점선 만들어 놨었죠. 스트로크 패널 가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스트로크에 갔고 대시드라고 체크했더니 아까 썼던 그 점선을 기억하고 있네요. 다만 얘는 그런 모양은 아니죠. 길게 선이 그어졌다가 다시 짧게 선이 그어졌다가 길게 선이 그어졌다가 짧게 선이 그어졌다가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를 파악을 하셨으면 시작하는 건 여기,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 여기, 다시 시작하는 거 여기. 자, 긴 게 시작되는 부분들 값을 숫자로 환산해서 넣어 볼게요. 긴 거를 5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짧은 건 2라고. 다시 짧은 선이 가고 있죠. 2. 다시 짧게 쉬고 있습니다. 2라고. 이런 식으로 긴 것과 짧은 것에 대해서 숫자 값으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시드에서 이렇게 대시의 값 5라고 바꿔볼게요. 엔터. 좀 더 길어졌죠. 짧게 쉬었다가 짧은 선을 다시 그릴 겁니다. 대시에 이만큼 선을 그었고요. 다시 짧게 쉴 거니까 이만큼 또 쉬겠다라고 갭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길게 가고 짧게 가고 길게 가고 짧게 가고 하는 것들 적용하실 수가 있죠. 요거는 값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하게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글씨를 얹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어서 여기다 쓸 거예요. 글꼴에 대해서 문제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대로 타입 뉴 로만이라고 바꿔줄 거예요. 볼드에 12라고 맞춰주세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글씨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죠? 우리는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패러그래프에서 얼라인 센터 가운데를 좀 맞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색상 값도 맞춰줄게요.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우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문서 안에 GTQ 안에 저장하고 계신 거 맞나요? 파일의 이름 불만 없고요. 형식도 AI라고 해서 저장하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최신 기출유형 문제 따라하기 3번까지 풀어봤습니다.